저는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분입니다. 백일남의 부산 길라잡이 백일남 소설가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 그 소설가님 오늘은 아주 부산의 굵직한 문학 행사? 예, 문학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이거 있습니까? 예, 부산의 가을 손님은 문학이라고 할 만합니다. 가을에는 부산의 거장을 기리는 문학 행사가 잇따라 열리는데요. 요산 김정한 문학축전, 최계락 문학상 시상식이 매년 늦가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는 부산이 아닌 경남 하동에서 주로 10월에 열리지만 나림 이병주 작가가 부산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문학인데다가 연례 행사인 나림 이병주 문학 콘서트가 12월 첫 주에 개최되니까 흐름은 확실히 이어집니다. 1979년 10월에 부마 민주항쟁의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려고 분투하는 부마항쟁 문학상 시상식은 매년 10월 18일입니다. 또 피란수도 1023일 속에서 문화의 수도가 되었던 부산을 기리는 밀다운 문학제가 이틀에 걸쳐 11월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예, 문학 행사 관련해서 제가 먼저 이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부마민주항쟁 문학제가 열렸거든요. 부산의 문학인으로서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부마민주항쟁이 10월 16일이었습니다. 2025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1979년 부마의 외침이 2025년 빛의 혁명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올해는 처음으로 부산작가회의와 경남작가회의가 함께 여는 1회 부마항쟁 문학제가 부마를 넘어 새로운 연대의 길로를 주제로 마산과 부산에서 10월 23일까지 열렸었습니다. 개막 행사가 창원시립 마산문학관에서 11일부터 16일까지 열렸었고요. 본행사는 부산민주공원에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10월 18일 부산민주공원 소강당에서 열린 문학심포지엄에서는 1979년에 일어났던 부마민주항쟁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았던 민주항쟁들을 문학작품에서 다룰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문학작품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비해서 현저히 적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연구와 창작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마민주항쟁과 5.18이 정말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문학작품을 통해서 또 한번 그 연결성을 확인한다.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 제1회 부마민주항쟁 문학제, 부마항쟁 문학상 시상도 함께 진행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번 문학제에서는 그 부산 경남 작가회의 외에도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국제신문이 손을 잡고 부마항쟁 문학상 시상식을 열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마항쟁 문학상은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지니며 올해로 6회를 맞이했고요. 소설, 시, 아동문학, 기록문학, 시립문학상 부문을 시상했습니다. 소설 부분에서는 박형숙 소설가의 모경에 빛이 받았고요. 시조 부분에서는 안현미 시인의 미래의 하양, 아동 청소년 문학에서 최은하 작가의 장편동화 이웃집 빙어 각이 받았습니다. 신인문학상은 조만근 작가의 단편소설 그날이 받았는데요. 조만근 작가는 좀 특이한 게 창원에서 한의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상을 받게 됐다면서 부마항쟁 문학상 수상으로 앞으로 글을 쓰는데 힘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고요. 한의사신데 이제 글 썼는데 단편 소설이에요 심지어. 예, 그래서 되게 격앙돼갖고 심사 소감을 말하셨습니다. 또 기록문학상은 세 분이 쓰는데요.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광장에 선 딸들의 이야기. 백날 지어봐라 우리가 사라지나 이런 제목입니다. 예, 이런 제목의 이제 책이 수상을 했습니다. 광장에선 딸들의 이야기. 백날 지어봐라 우리가 사라지나. 기록문학상 작품답네요. 네.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작가하면 요산 김정한 선생이 떠오르거든요. 요산 김정한 선생이 부산에서 어떤 활동했는지 대표적인 작품 모래톱 이야기, 사촌의 의미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요산 김정한 선생의 작품들은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민중에 대한 연민과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낙동강 하구 일대의 민초들의 고된 삶을 그려낸 리얼리즘 민중문학에 속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은 전두환의 독재에 맞서서 저항활동을 했던 57문학협의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산작가회입니다. 거기에 창립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셨고요. 또 1987년에는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후신인 민족문학작가회, 그러니까 현재 사단법인 한국작가의 초대 회장으로 초대되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예. 요산 김정한 선생 뭐 부산 시민이라면 매해 개최가 되기 때문에 다들 좀 이제는 아실 것 같은데
요산 김정한 선생의 정신을 되새기는 문학축전이 매년 부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올해도 열렸죠? 네네. 요산 김정한 선생의 문학 정신과 부산 정신을 되새기는 요산 김정한 문학축전이 10월 25일 개막했었습니다. 올해 28회를 맞는 요산 김정한 문학축전은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요산 김정한 문학관 1호가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다양한 문학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개막식은 10월 25일 오후 3시에 요산 김정한 문학관 뜰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낮 12시 요산 김정한 문학관에서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부로 요산 김정한 100일장이 열렸고요. 네네. 낮 12시 참가자를 접수한 후에 12시 30분에 시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훨씬 많은 학생과 성인 참여자들이 뜨거운 창작열을 불태웠고요. 오후 5시 100일장 수상자가 발표됐고 상금 50만 원의 장원이 발표될 때 분위기는 한층 더 뜨거웠습니다. 예. 이날 오후 4시 문학관 강당에서는 요산 김정한 소설 낭독대회도 열렸는데요. 요산 김정한 소설 중 5분 이내로 자신이 마음에 드는 문장을 낭독하며 학생과 일반인이 참여한 대회였습니다. 이날 참여자 몇몇은 아예 소설 전체를 달달 외우고 분장까지 하고 나가고 마치 1인극 한 편을 관람한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오후 1시 30분에는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57 문학의 기억과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이 열렸고요. 이날 오후 5시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는 올해 요산 김정한 문학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폐막식 행사로 11월 1일 오후 3시에 요산 김정한 문학관 강당에서 이상계 시인 추모 콘서트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자, 부산 시민들 대단한 게 뭐 시는 좀 읊을 수 있는데 소설을 외워서 거기서 1인극을 하듯이 이렇게 진짜 대단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조사 하나도 안 틀리고 우리도 못했는데 와 이렇게 했죠. 네, 진짜 완전 우와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요산 문화축전 하면은 큰 명예와 상금이 주어지는 문학상이 2개나 있습니다. 요산 김정한 문학상 그리고 올해부터 명칭이 바뀌었죠. 요산 김정한 창작상. 네. 이 이야기도 좀 덧붙여 주시죠. 예, 요산 김정한 문학상의 올해 수상자는 모처럼 부산 소설가인 박향 작가가 받았습니다. 10년 전 세계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박향 작가는 본인이 직접 겪었던 암투병을 소재로 장편 소설 희주를 썼는데요. 올해 요산 문학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또 폐막식이 있었던 11월 1일에 오후 5시에는 요산 김정한 소설 낭독대회와 올해부터 명칭이 바뀐 제17회 요산 김정한 창작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올해는 정재훈 소설가가 소설집 경이로운 동그라미로 최승하 시인이 시집 비가역적 강의실로 창작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설 부분 당선자인 정재훈 작가는 없는 솜씨로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누구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르고 잘한 것도 후회가 압도적으로 많은 인생에 존경하는 요산 김정한 선생님의 함자로 상을 주시니 당장은 너무 기뻐 눈물이 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안 그래도 되게 진지한 친구거든요. 근데 진짜 막 감개무량함이 느껴집니다. 너무 진지하고 웃음이 나왔었습니다. 예, 또 시부문 당선자 최승하 시인은 늦깎이로 데뷔해서 응답 없는 시를 쓰면서 내 자리가 아닌 듯 쭈뼛거릴 무렵에 들려온 수상 소식은 단비처럼 내 시에 대한 불확실이 확신으로 바뀌는 용기였다. 요산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직하게 가다 보면 미력 하나마 왜 시를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까라는 원초적인 물음에 한 발짝가 닿을 것 같아 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소설가 길함 씨는 제11회 때 요산 창작상을 수상했었는데요. 벌써 6년이 훌쩍 지난 것 같네요. 요산 창작상 수상자였군요. 근데 이런 그 수상 소감은 어디 신문에서 보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 자기들이 수상 소감을 싸고 내고 그걸 갖다 조금 바꿔서 이제 라이브로 또 그렇게 하는구나. 저는 이게 현장에서 이걸 다 적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게 있구나, 그죠? 서서 냅니다. 네. 그러고 피란수도 부산의 예술, 문학을 이야기할 때 밀다원 다방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생각 들거든요. 네, 한국 전쟁기 피란 수도 부산은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대한민국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예술인들이 중구 광복동 일대 다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의 꽃을 피웠습니다. 화가 이중석과 김환기,
얼마 전에 뭐 최고액으로 그림이 팔렸던 화가이기도 하죠. 김만기 선생. 그리고 작가 김동리와 황순원 등 갈 곳을 잃은 예술가들을 품은 곳이 바로 다방이었습니다. 다방에서는 작가의 작품 발표회도 열렸고 예술적인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다방 중 대표적으로 뽑히는 것이 밀다원 다방인데요. 이곳은 김동리의 단편소설 밀다원 시대에도 등장하며 경남 통영 출신의 유명한 화가 전형님이 필안 중에 첫 개인전을 연 곳이기도 합니다. 1023일에 임시수도 부산에는 공식적 기록으로는 수십 개의 다방이 비공식적으로는 100개가 넘는 다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다방은 어떤 한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내려온 문학인들은 밀다운 다방으로 미술인들은 르네상스 다방, 금감 다방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중섭의 그 은박지에 그림 그리는 곳은 바로 금강다방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것도 지금 뭐 몇 천만 원 뭐 1억씩 하고 팔리죠. 그 다방에서 그냥 그린 거거든요. 이때 다방은 마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와 일거리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드물게 전화도 있었고요. 매일매일 정보를 알 수 있는 신문이 있었고 또 동종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새로운 소식들도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다방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방에 이제 그 예술군별로 이렇게 모이는군요. 모여가지고 따로. 문학 작품 뭐 미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방마다. 또 장사꾼들이 모이는 다방이 또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정말 전문 분야가 따로. 근데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그죠? 커피숍 하면 막 찾아가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맞습니다. 직업군이 이렇게 따로 정해지지는 않는데 요때는 그랬구나. 참 이것도 참 문화였네요. 그 당시에. 그쪽 분야의 정보를 탁 캐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다방이었던 거였어. 그러고 바로 지난주에 밀다원 시대 문학제가 진행됐었지. 부산 소설가협회가 매년 11월 개최하는 밀다원 시대 문학제는 올해 11회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문학제는 오는 11월 7일과 지나갔죠.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부산 영화체험박물관을 비롯한 중서구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11월 7일 오후 1시 30분에는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다목적 영상홀에서 개막식을 시작했는데요. 오후 2시에 소설 밀다원 시대의 문인극이 펼쳐졌습니다. 문성수 소설가, 정재훈 소설가, 장용돈 소설가, 정우련 소설가, 한경화 소설가 등 5명의 소설가가 소설가이자 연출가이기도 한 김문홍 선생의 연출로 직접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인극 밀다운 시대는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평소 글만 쓰던 작가들이 한 달간의 연습 끝에 숨겨진 끼를 발산했던 재밌는 이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일담인데 그냥 극본대로 하다가 막날에는 이제 공연할 땐 전부 다 애드립 차고 서로 헷갈렸다는 아이고야. 그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좀 재밌게 할까 했는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지? 산으로 갔네. 애드립을 치면 다음 대사를 한 사람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랬다고 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나? 또 연극이 끝난 후에는 오후 2시 30분부터 흥미로운 주제의 강연이 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구모룡 문학평론가는 폐허 위의 축제 한국전쟁과 부산 모더니즘을 주제로 강연했는데요. 그때 부산에 온 작가들은 부산을 무척이나 싫어했다는 솔직한 발언과 에피소드로 웃음과 흥미로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문학제 강연에서 소설가님도 좀 활약을 좀 하셨다고요. 강연 중간에 쉬어가는 코너로 그 피란수도 티키타카라는 제목으로 임혜숙 소설가와 소설가 길담 씨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티키타카에서는 임시수도 부산이 준비 없는 우연이 아니고 준비된 역사적 필연이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는 주제로 월튼 워커 장군과 위트컴 장군 그리고 스웨덴 야전병원의 이야기도 흥미롭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 출신의 박진희 미술 비평가가 피란수도의 미술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박 비평가는 올해 초 피란수도 부산 시절의 화가 이야기를 담았던 한국 근현대 화가들의 부산 시대라는 책을 출간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지역의 예술문화 관련 책이 서울 주요 서점의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피란수도 부산 시절의 문화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는데요. 이날 김한기, 이중섭, 청경자, 이모 등등 당대 화가들의 그림을 감상하면서 그에 대한 부산 시절의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는 매우 값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문학제에서 소나기로 유명한 황순원 소설가의 단편 소설 고개사를 주제로 한 문학 기행이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8일이었는데요. 부산의 모든 정보를 역사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부경근대사료연구소의 김한근 소장의 안내로 황순원의 단편소설 고개사 문학기행이 열렸습니다.
부산 서구 중구에서 소설과 관련된 장소를 직접 찾고 설명을 들으면서 소설을 좀 더 가깝게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피란 시절 대구로 피란했다가 부산으로 피란처를 옮긴 황순원 소설가는 그의 가족들의 고된 삶을 고개사라는 소설로 표현했는데요. 이 배경이 남포동, 광복동, 보수동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전셋집에서 쫓겨나기 전날 아이와 함께 보수동의 보수청 곁을 걸으면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산토끼 그리고 찌르릉 찌르릉 비켜나세요라는 가사로 유명한 자전거를 부르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주인집 등살에 노래 한번 크게 부르지 못했던 아이가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때문이죠. 밀다운 문학제의 이렇게 마지막 탐방 후에는 부산의 소울푸드라고 불리는 돼지국밥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완벽했군요. 예. 자, 오늘 주제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부산의 가을에는 문학제 외에도 수많은 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거나 즐거운 모습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봉사와 희생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와 부족한 지원에 한숨이 나오기도 한데요. 바로 내일이면 부산 축제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불꽃축제가 펼쳐집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고 광안리의 주점이나 숙박업소 창가 자리는 몇십만 원대의 예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 1시간에 수십억을 쏟아붓는 거대 행사의 화려함 속에 가려진 초라한 부산의 문화 인프라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미와 인기 그리고 화려함을 오래 지속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진정한 문화의 가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백일남이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또 하필 또 불꽃축제 전날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해요. 예, 소설가 백일남과 즐겁게 부산 길라잡이 했습니다.